안녕하세요. 굿웰스입니다. 지난 시간에 토지의 종류와 변경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이번 시간에는 토지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또 그 구분된 토지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를 용도별로 구분해 보고요. 다음으로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해당 지역에 대한 건폐율과 용적률을 알아보고요. 당해 지역 내에 건폐율과 용적률은 얼마나 허용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상에 나타나는 용도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의 예시를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토지의 구분입니다. 우리나라는 크게 성계획, 후개발의 원칙에 따라서 땅이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전 국토는 크게 토지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용도 지역별로 나눠져 있고요. 그 용도 지역 내에 건축을 제한하는 용도 지구가 나눠져 있습니다. 또한 용도 지역 안에서 용도 구역이라고 주로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용도 지구나 용도 구역은 중복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럼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목적 및 지정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목적은 용도 지역은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요. 용도 지구는 용도 지역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건 또는 용도 지역의 기능을 증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용도 구역은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며 토지의 종합적 조정 관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량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용도 지역은 도시 지역이 4개로 구분되어 있으며 비도시 지역은 3개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 지역은 또한 16개로 세분되어 있고요. 비도시 지역은 관리 지역 같은 경우엔 3개로 세분되어 있습니다. 용도 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제37조에서 보면 10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용도 구역은 국계법 제법률 제2조에 5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용도 지역은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고 용도 지구나 용도 구역은 국지적이나 부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도 지역은 중복 지정이 불가능한데 용도 지구나 용도 구역은 중복 지정이 가능합니다. 용도 지역을 도시 지역 중심으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도시 지역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거나 예상돼서 체계적인 개발, 정비, 관리, 보존 등이 필요한 지역인데요. 여기에는 크게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나누고 주거지역은 또한 전용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으로 나누어집니다. 전용주거지역은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환경, 즉 주거환경 보호하는 데 큰 목적이 있고요. 제1적 전용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 그러니까 여기에는 다가구 주택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제2종 전용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의 주거환경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는 근린생활시설의 일부가 가능합니다. 일반 주거지역은 1종부터 3종까지 있는데 1종은 저층, 2종은 중층, 3종은 중고층. 저층 같은 경우에는 4층 이하로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일반 주거는 주거환경에 편리성이 추구하는 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제2종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있는 일반 주거지역 중에 하나인데요. 중층주택, 즉 보통 12층에서 18층 상도 사이를 말하고 이 층수에 대한 제한은 시도조례에서 각 시도별마다 자세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3종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중고층 이상의, 즉 층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아파트 사업 부지로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준주거지역은 상기 주거 기능에 일부 업무나
상업 기능이 보완하는 기능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상업지역을 보게 되면 상업이나 그만큼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는 시설로서요. 여기에는 근린, 일반, 중심, 유통상업지역이 있습니다. 근린상업지역은 근린지역 내의 일용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을 말하고, 일반 상업지역은 일반적인 상업 및 업무 기능 담당, 중심은 주로 도심이나 부도심의 업무 및 상업 기능 확충, 유통은 도시 내 지역 간 유통 기능의 증진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공업지역은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는 데 있고요. 중공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업 수용하고 일부 주거나 상업 기능이 보완되는 그 지역입니다. 일반 공업지역은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의 배치의 목적이 있고, 전용공업지역은 중화학이나 공해성 공업 등이 수요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 중 마지막인 녹지지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지역이고요. 여기에는 자연, 생산, 보전 녹지가 있습니다. 자연 녹지는 녹지 공간의 보전, 생산 녹지는 농업적 생산, 보전 녹지는 경관, 산림 등의 보존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비도시 지역으로는 크게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있는데요. 관리지역은 주로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여기에는 보전, 생산, 계획관리지역이 있는데요.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기 곤란한 지역, 생산관리지역은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을 말하고요. 계획관리지역은 계획적,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농림지역은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이고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말 그대로 자연환경, 즉 수자원이나 해안, 문화재 등의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용도지역은 그 색깔별로 보통 구분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국토교통부가 훈령의 형태로 지시하는 도시 군관리계획 조서 및 도면 작성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주거지역은 노란색의 형태로 표시되고요. 상업지역은 갈색, 공업지역은 파란색, 녹지지역은 녹색으로 보통 표현하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용도지구와 용도구역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용도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용도지역, 즉 해당 지역의 상기 색깔, 경관지구 같으면 빨간색, 고도지구 같은 경우는 빨간색, 방제지구 경우에도 빨간색이고 특정 용도 제한지구는 파란색, 이런 형태로 표시하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용도지구와 지정 목적을 살펴보시면, 경관지구는 경관의 보존 관리, 고도지구는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를 규제, 방화지구는 화재를 예방, 방제지구는 재해를 예방, 보호지구는 문화적, 생태적, 보존 가치가 큰 지역에 있는 보호와 보존, 취락지구는 취락을 정비, 개발진흥지구는 상업기능, 공업 등은 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특정 용도 제한지구는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복합용도지구는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 기타지구는 기타 대통령으로 정하는 지구를 말합니다. 다음으로는 용도구역입니다. 용도구역은 크게 5가지가 있는데,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곳, 흔히 저희는 예전에 그린벨트라고 했었지요.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적 안에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구역, 시가화 조정구역은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일정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발할 필요가 있는 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은 공유수번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 입지규제 최소지역은 용도, 건폐율, 용적률,
로피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제한 지역을 말합니다. 이번에는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즉, 건축 면적을 대지 면적으로 나눠서 곱하기 100을 합니다. 그림을 보고 말씀드리면 대지 면적이 100평방미터로 되어 있고요. 건축 면적이 갈색 부분에 60평방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계산해 보면 60 나누기 100 곱하기 100 하면 건폐율은 여기에서 60%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용적률입니다.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고요. 즉, 산식으로 다시 설명드리면 연면적을 대지 면적으로 나눈 값에 곱하기 100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림을 보고 설명드리면 녹색의 대지 면적이 100평방미터로 되어 있고 지하 비원 부분이 있는 상태에서 1층, 2층, 3층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연면적을 말씀드렸는데 연면적은 건축물의 바닥 면적의 합계를 말합니다. 즉 1층, 2층, 3층의 갈색 부분의 면적의 합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1층 면적이 50평방미터, 2층 면적이 50평방미터, 3층 또한 50평방미터로 되어 있다면 1, 2, 3층을 다 합한 150평방미터의 연면적을 대지 면적 100으로 나누게 돼서 곱하기 100을 하면 여기에 용적률은 150%가 나오게 됩니다. 용적률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지하층과 부속 용도의 하나는 지상 주차 부분은 제외되는데요. 흔히들 저희는 이것을 필러티 구조라고 합니다. 필러티 구조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1층의 대부분의 층이 주차 공간으로 사용되는 그런 건축물의 구조를 말합니다. 용도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의 그 근거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건폐율이 규정되어 있고요. 시행령에서 그걸 위임받고 있으며 또한 각 시도 조례, 여기서는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를 보고 계십니다. 즉, 법률에서 일반적인 내용,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내용, 조례에서의 세부적인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 77조를 근거로 시행령 전 84조가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시 조례에서는 제54조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도시지역의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의 건폐율을 정한 상태에서 시행령에서 주거지역의 제1종, 2종, 상업지역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세분화해서 정하고요. 조례에서는 그 정해진 부분에 확정된 건폐율의 범위를 정하게 됩니다. 용적률의 경우에도 건폐율과 유사한 형태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률, 시행령, 조례에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용적률 같은 경우에는 법 제78조, 시행령 제85조에서 위임을 받고 있고요. 55조에서 용적률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의 건폐율, 용적률에 대한 상세한 부분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지역은 주거,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나눠져 있으며 건폐율은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준주거지역을 제외하고는 40에서 60%, 상업지역은 60%, 공업지역도 60%, 녹지지역은 20% 정도의 건폐율입니다. 용적률의 경우에는 준주거지의 경우에는 400%, 나머지 지역은 100에서 250%이고요. 상업지역은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용적률이 되게 높은 편이어서 중심이 1000%, 나머지 지역은 600에서 800% 정도 됩니다. 공업지역의 용적률은 200에서 400% 되고요.
녹지지역은 녹지지역의 특성상 50%입니다. 토지 면적을 100으로 기준을 했을 때 그 건축 바닥 면적과 건물 전체 연면적, 즉 연면적의 합계를 더한 거를 계산해 봤을 때 옆의 라인의 층수가 나오는데요.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준주거지역 같은 경우 6.7층, 나머지 지역은 대략 2층에서 5층 정도 되고요. 상업지역은 아무래도 10층에서 16층의 높이까지 나옵니다. 공업지역은 3층에서 6.7층까지 나오고 녹지지역은 2.5층의 층수가 나옵니다. 이 층수는 건폐율, 즉 짓는 토지의 바닥 면적을 작게 해서 용적률에 따른 더 높이를 증가할 수 있으나 그런 경우에는 타법, 즉 건축법 등에 의한 고도 제한 규정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알고자 하는, 즉 본인들이 위치한 건물이나 아니면 토지에 대해서 그 지역이 어떠한 곳인지 예시를 통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토지이용 규제 정비 서비스, 즉 루리스를 통해서 서류를 하나 띄워봤습니다. 보시면 제일 왼쪽에 토지이용 계획이라고 써 있고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 지구 등을 보시면 이 지역은 도시지역이면서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또 해당 지역은 공원 부분과 약간 겹쳐져 있는 상태, 즉 저촉이라고 표현됩니다. 또한 도로와는 딱 접합되어 있는 상태, 그런 상태의 지역을 말합니다. 또한 이 문서에서는 다른 법령 등에 의한 제한이 따르는데, 예를 들면 정비사업보호법이라든가 타 법률에 의해서 지역지구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시행령에 있는 중점 경관관리 구역이 될 수 있고 한강변 중점 경관관리 구역이 될 수 있습니다. 상기 사실을 토지이용 계획 확인 도면을 보시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은 얕은 노란색으로 표현되어 있고요.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은 조금 진한 노란색, 그리고 제일 밑에 보시면 자연 녹지 지역은 녹색, 그런 형태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건폐율과 용적률 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기 대장은 집합 건축물로 되어 있고요. 제일 왼쪽에 보시면 대지 면적과 건축 면적, 또한 그것을 계산한 건폐율, 추가적으로 조경 면적이 나와 있고요. 다음에는 연면적, 용적률 산정령 연면적, 즉 말씀드린 대로 지상의 주차 부분과 지하 부분을 제외한 부분이죠. 그걸 빼고 계산한 용적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건물의 구조가 주구조 형태로 되어 있는 걸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철근 콘크리트 구조와 철골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먼저 철근을 깔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를 섞어서 건물을 만드는 구조를 말합니다. 또한 철골 콘크리트 구조가 있는데, 철골 콘크리트 구조는 상기 철골에 콘크리트를 쌓아서 완성되는 건물 구조를 말합니다. 또한 건물의 주 용도, 구역 등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해당 지역 내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이 어느 정도 적용이 되는지, 또한 우리 대장상에는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시간 시청해 주셔서 고마웠고요. 감사드립니다.